지금 저가 디램은 대부분 중국산이 많이 유입되고 있는데 거기에 반도체 관세를 100% 부과하면서 그 수요를 좀 억제시키려고 하는 그런, 오히려 그럼 이거는 거꾸로 생각하면 수혜죠. 이번에 H20 관련돼서 그러면 가장 수혜는 저는 삼성전자라고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H20에 장착하는 게 보통 HBM3 8단 정도가 들어갑니다. 지금 추가 물량을 어디서 확보해야 되냐면 삼성전자한테 확보할 수밖에 없다. 최근에 하이닉스도 좀 조정이 나오면서 반등이 좀 나오려고 하는 찰나이기 때문에 제 생각은 한 35만 원대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연말까지. 네. 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 토크입니다. 오늘은 위즈웨이브 이건희 대표님 오셨는데요. 반도체 전략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삼성전자가 이제 좀 예. 키 맞추기를 하면서 올라오다가 그죠? 또 주춤하니까 하이닉스가 가고 어쨌든 뭐 퐁당퐁당 같이 가는 거는 좋은 흐름이고요. 그 전에 트럼프는 뭐 엔비디아하고 AMD의 통행세를 받겠다고 하는데 뭐 이런 국내 기업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런 해석을 지금 그러니까 기자분들은 굉장히 그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왜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그 약간 가격 전가를 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단가 인하를 요구하지 않겠냐. 근데 저는 그거는 좀 거꾸로 생각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그 전에 우리가 반도체 관세 100% 부과가 있었잖아요. 트럼프가. 네, 네. 근데 어떤 분들은 트럼프가 약간 좀 정신 이상이어서 뭐 그냥 질러 놓은 거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투자 유치를 더하기 위해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보고 공장 더 지으라는 얘기다. 뭐 이렇게 네.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공장을 지금 짓고 있죠.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한미 정상회담 전에 추가 투자하겠다는 지금 발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는 중국을 노린 보석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저가 디램은 대부분 중국산이 많이 유입되고 있는데 거기에 반도체 관세를 100% 부과하면서 그 수요를 좀 억제시키려고 하는 그런, 오히려 그럼 이거는 거꾸로 생각하면 한국 반도체 기업들에게는 수혜다. 수혜죠. 그러면 이제 거꾸로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중국에 생산하는 양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될 거냐? 그건 중국에 소비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게 오히려 매출세 15%라는 거는 중국 기업한테 가격을 전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 좀 비싸더라도 사야 되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엔비디아랑 AMD는 팔아서 좋고, 한국은 제가격 받아서 좋고, 물량 늘어나서 좋고. 근데 엔비디아나 AMD로부터 받는 거지 미국 정부가 트럼프가 그렇죠. 근데 그 가격 그 오른 것만큼은 엔비디아나 AMD가 중국에서 가격 전가를 못 시킬 거 아니에요. 아니, 가격 전가를 시키죠. 시킬 수 있어요. 예, 네, 네. 시켜도 삽니다. 아 그래요. 예, 지금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벌써 다 잊어버리셨을 텐데 중국에서 지금 챗GPT를 능가하는 뭐 딥시크가 등장하면서 파란을 일으켰죠, 갑자기. 그렇죠. 예. 그래서 뭐 딥시크 관련주부터 해서 뭐 난리가 났었는데 딥시크 같은 회사가 중국에 20개가 넘게 있다는 거죠. 근데 그 회사들이 그러면 뭘 갖고 이걸 돌려야 되냐면 결국엔 이게 필요한 거죠. 네. AI 반도체가 필요한데 이 필요한 물량을 지금 중단시켜 버리면 이쪽에서 정체가 걸려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미국의 엔비디아 칩 없이는 어렵다. 그렇죠. 당분간은 이제, 왜냐하면 그쪽도 출원형으로 들어가기 전에 아직까지는 학습 단계에 머물러 있는 기업들이 많고, 여전히 텐센트라든지 뭐 알리바바 쪽에서도 투자를 엄청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한마디로 이제 다른 나라 경유해서 뒤로 구하는 것도 사실은 이제 어려워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15% 좀 더 내더라도 살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에서 엔비디아, AMD 주가가 움직이질 않죠. 그러니까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어제는. 그래서 엔비디아, 브로드컴, 뭐 AMD 지금 다 고공행진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오히려 방점은 중국에 팔 수 있다, B20까지 팔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서, 이게 앞으로 AMD랑 엔비디아의 중국 판매 증가는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도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게요. 처음에는 뭐 100% 관세 매긴다고를 하기 굉장히 긴장했는데 이미 뭐 미국에 투자하고 있는 업체는 해당이 안 된다. 결국은 이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거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이제 국내 기업 사정으로 들어와서 뭐 반도체 종합 반도체 업체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아까 말씀 제가 모두 한 것처럼 삼성의 일단 키 맞추기는 좀 일단락된 겁니까? 아니면 여전히 삼성전자 쪽으로 모멘텀이 있으면서 추가적으로 삼전이 갈 룸이 있습니까? 그 이제 요즘에 많이 물어보죠. 다시 또 엄마 좋냐, 아빠 좋냐 다 이제 물어보시는데 최근에 삼성전자가 이제 밸류에이션이 PBR 기준으로 한 1.2배 수준까지 올라왔는데 사실은 올라온 거의 원동력은 HBM이 아니라 네. 파운드리였죠. 파운드리였죠. 파운드리가 지금 한마디로 테슬라 건이 터지면서 7월 말에 급등을 했죠. 근데 이제 그거는 사실은 돈 들어오려면 몇 년 걸리죠? 예, 27년부터나 돼야 이제 아마 돈이 들어올 텐데 이제 모멘텀이 생긴 거죠. 파운드리 안 좋았던 거에 거기 이제 애플의 이제 이미지 센서 칩까지 수주를 받으면서 이게 앞으로 그러면 삼성전자가 아픈 발목이었던 아픈 손가락이었던 파운드리가 살아날 거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줬고 그럼 그걸로 한 10,000원 정도 올린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건 어느 정도 반영됐다라고 보면 그 다음 후속타는 뭐냐면 결국엔 HBM이 자리를 잡아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이번에 H20 관련돼서 그러면 이게 가장 수혜는 저는 삼성전자라고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H20에 장착하는 게 보통 HBM3 8단 정도가 들어갑니다. 12단 넣는다는 얘기도 있는데 12단까지는 안 넣을 거고요. 8단을 넣게 되면 저사양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8단을 추가로 생산해 줄 기업이 지금 마이크론, 삼성전자인데 마이크론도 물량이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추가 물량을 어디서 확보해야 되냐면 삼성전자한테 확보할 수밖에 없다. 네, 하이닉스가 이미 밑단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그죠? 저사양을 생산해달라고 하면 별로 좋아 안 하겠죠, 그죠? 그리고 지금 하이닉스는 이미 내년에 만들어질 물량까지 다 그냥 엔비디아가 다 가져가기로 결정이 돼 있어서 그건 이미 사용처가 다 정해져 있는 물량인 거죠. 그래서 추가 물량을 삼성전자가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들어가서 차츰차츰 엔비디아의 라인업을 높여가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시장에서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엄마가 좋아요, 아빠가 좋아요? 지금은 모멘텀 상으로는 전자가 좋고요. 대신에 이제 실적이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아직까지는 하이닉스가 훨씬 더 우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하이닉스도 좀 조정이 나오면서 반등이 좀 나오려고 하는 찰나이기 때문에 저는 다시 30만 원 돌파해서 올해는 뭐 이런 얘기 가격 얘기하면 자꾸 이렇게 요구를 하셔가지고 근데 한 제 생각은 한 35만 원대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연말까지. 네, 그러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하면 고맙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34만 9천 원 찍고 떨어지면 35만 원 간다며. 뭐라죠? 예전에 하이닉스 30만 원 간다고 얘기했다가 자꾸 24만 원만 가면 내려오고 막 이러니까 이제 화내셨는데. 30만 원 돌파했는데 뭐 커피 쿠폰 좀 받아야죠. 그러면 이제 조용하시죠. 이제 대부분 다 이제. 그러게요. 주가가 뭐 사실 주식이 그만큼 어려운 거죠. 뭐 그죠. 네. 그래 어쨌든 삼성전자도 사실 추가적인 모멘텀이 있고 하이닉스는 실적으로 사실 또 다시 올라갈 분위기가 있고 그죠. 네. 둘 다 이제 긍정적으로 꼭 굳이 뭐 사실은 물론 사는 사람 입장에서 이제 자금이 제한적이니까 둘 중에 뭘 하나 사지만. 사실 꼭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사는 초이스는 아니니까 그죠? 그렇죠. 네. 또 개인의 어떤 선택. 지금 분위기는 또 최근에 조방원이 조금 주춤하잖아요. 네. 오늘은 조선주가 좀 반등이 나오긴 하는데 대부분 지금 방산이랑 원전은 좀 쉬어갈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그러면 대안이 있어야 되죠. 지금 주도주의 변화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중소형주 단에서는 지금 화장품주들이 박살이 나고 있고 엔터도 지금 같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최근에 많이 올랐던 섹터들 실적이 좋던 실적은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뭐 가이던스를 미스했다 뭐 이런 얘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큰 자금의 흐름이 우리나라 안에서 아직까지 외국인들이 현금이 막 들어와서 하는 게 아니라 있는 자금 내에서 움직이는 게 더 많기 때문에 이게 그러면 이게 그런 기존에 잘 나가던 쪽이 좀 쉬면 어디로 갈 것이냐. 가장 가기 쉬운 데가 지금 반도체입니다. 또 배경에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자동차로 가자니 자동차는 그렇죠. 2차 전지로 가자니 또 오르기도 했고 그죠. 네. 근데 뭐 2차 전지도 또 대안이 될 수는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적어도 조선방산 같은 경우 조선방산 원전은 뭐 조선은 아마 제가 볼 때는 뭐 조선 얘기할 때는 아니지만 뭐 이번
이번 달 말까지 네. 정상회담 있을 때까지는 모멘텀은 좀 나와 있는 것 같지만 나머지들은 다 실 거라고 보면 대안이 결국에는 반도체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쪽은 기간 조정에 좀 들어가야 되는 국면인 것 같고요. 예. 그러면 이제 그 반사이익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밖에 없는 게 아니라 밸류체인에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장비주들이 또 막 움직이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투자 포인트를 결국에는 파운드리 회복 플러스 HBM으로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하이닉스는 여전히 HBM으로 얼마나 많은 영업이익을 낼 것이냐.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증설 얘기가 좀 나와야 돼요. 지금 시장에서 자꾸 우려하는 건 뭐냐면 그러게 투자를 못 하고 왜 투자를 안 하지? 이런 안 하는지 못 하는지. 예. 그거를 좀 그러게요. 그룹 내 문제가 있나? 뭐부터 시작해서 이제 막 그런 얘기들이 돌죠. 그렇죠. 결국은 사실 다음 먹거리는 투자를 지금 해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죠? 네, 지금은 맞습니다. 잘 벌지만 그죠. 그런 거가 이제 하이닉스가 사실 고민이 있죠. 좀 그런 걸 보는 분들은. 네. 예. 그러면 그 아까 이제 온기가 좀 확산될 수 있다고 그러셨는데 소부장 쪽은요. 그 또 하나 이제 말씀드려야 될 게 지금 레거시 반도체도 굉장히 생각보다 좋거든요. 이게 상대적으로 HBM 많이 만들다 보니까 디램이 조금밖에 못 만드는 거예요. 공급이 이제 좀 공급이 타이트한 상황이니까 가격이 올라가는데 그러면 삼전이 더 삼전이 또 그것도 영향이 좋죠. 있는 건데. 네. 또 AI 데이터 센터가 확대되면서 또 레거시 반도체 수요도 증가하는데 최근에 이제 그 오늘 발표한 실적 발표한 TLB라든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을 텐데 소캠 관련주들 네. 심텍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2분기 실적이. 그쪽이 그러면 기판 납품하면 되잖아요. 그냥. 근데 소캠용 기판이 엄청 나갔다. 그럼 이제 이게 어디를 통해서 나가는 거냐면 마이크론이랑 SK하이닉스를 통해서 그다음에 삼성전자를 통해서 나가는 건데 그러면 소캠의 확대가 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퍼스널 컴퓨터에 이제 AI 기능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럼 이쪽 수요가 증가하면 반도체는 당연히 더 좋아지겠죠. 앞으로 모든 나오는 컴퓨터는 이제 AI를 붙여 팔죠, 그죠? AI를 안 붙이면 안 팔리죠, 그죠? 아니, 그러니까 소비자가 안 사고 싶어도 네, 기본적으로 많이 탑재할 수밖에 어쩔 없는. 수 없이 사야 맞아요. 되는 거죠. 네, 예, 그렇죠. 우리가 5G 쓰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사야 되는 거랑 그렇죠. 네. 예,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수요 단이 증가할 거다라는 부분이 이제 가장 큰 거기 때문에 반도체는 좀 나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네. 그러면 이제 소부장에서 지금 반도체 관심 종목이가 맨날 한미 반도체만 얘기해가지고 네. 화를 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네, 한미 반도체 테크윙 뭐 또 똑같은 얘기하겠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테크윙은 이제 바닥 짚고 좀 올리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보면 원익 IPS, 유진테크 이런 종목들이 지난번 촬영 이후에 갑자기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게 다 전공정 장비들이거든요. 이게 그동안은 이제 후공정이 사실 후공정만 후공정. 같이 하는 일이죠. 후공정 패키징 관련된 종목들만 갔는데 이제 전공정이 가는 이유는 뭐냐면 디램이 좋아질 거라는 게 아니라 정확히 얘기하면 테일러 공장이라든지 이런 신규 공장이 본격적으로 지금 다시 이제 건설을 하고 있죠. 중단했다가 지금 다시 하고 있는데 예상은 10월 말이면 이미 이제 클린룸이 다 완성이 될 거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발주를 넣어야 됩니다. 이게 원래 1년 전에 나올 발주였는데 지금 1년 전에 그럼 주가가 좋았던 애들이 있어요. 그게 다 이제 원익 IPS, 뭐 유진테크 이런 종목들이었는데 그 종목들이 다 밀렸다가 지금 다시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삼성발 발주 물량이 증가할 거다. 그리고 SK하이닉스 아까 그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투자에 대한 얘기가 없다. 근데 조만간에 나올 수도 있죠. 그럼 증설은 해야 된다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또 장비주들한테는 나쁠 게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유진테크나 원익 IPS 같은 종목들도 조정 나오면 보셔야 된다 이제는. 그리고 실적도 생각보다 잘 나올 겁니다. 네. 예. 그리고 룬높이가 워낙 낮아져 있었기 때문에 조금만 잘 나와도 주가는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좀 작은 종목은 오로스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공정단에서 웨이퍼 검사하고 있던 장비인데 오버레이 계측 장비라는 걸 만들던 회사인데 이 회사가 지금 후공정단으로 지금 HBM 패키징한 거를 검사를 합니다. 이것도 중간중간에 체크를 해주는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TSV 공정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구멍을 뚫잖아요. 네. 이 구멍 아구가 옛날에 우리 연탄 갈 때 구멍과 구멍이 딱 맞아야 밑에 거랑 불이 잘 붙죠. 그렇죠. 이게 초보들이 보면 연탄부 갈 때 그냥 나가지고 이게 꽂아버리지. 꺼져버리잖아요. 그 구멍 맞춰라 이제 어머님이 그러셨는데 그 구멍을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검사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HBM3E 단계부터 들어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삼성에 최근에 납품을 좀 했고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런 회사들도 다시 한번 주목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또 단순하긴 한데 HBM 좀 세분화시켰습니다. HBM 장비주 내에서 탑픽은 한미 반도체가 맞고요. 네. 여전히 오늘 최근에 이제 9만 원대까지 복귀는 했습니다. 그다음에 전공정 장비주 탑픽은 유진테크로 잡아봤고 그다음에 기판은 여전히 이스페타시스입니다. 이쪽인데 뭐 TLB나 심텍 이런 쪽은 이제 소캠으로 따로 분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유리기판은 이제 오늘 얘기를 말씀 안 드렸는데 아직은 유리기판은 모멘텀이 좀 부족한 걸로 보이고 뭐 뉴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SKC에서 뭔가 이제 얘기가 나오면 그때부터 좀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소부장까지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러면 1분만 더. 그러면 이건희 대표님은 한미 반도체를 왜 이렇게 좋아서 계속 얘기하는가? 네. 그 근거는 뭡니까? 네. 며칠 전에 예. 마이크론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실적 발표도 아닌데 가이던스 상향하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저께로 네, 알고 네, 있는데 맞아요. 그죠? 네. 마이크론이 아주 구체적으로 뭐 EPS가 얼마가 늘어나고 매출이 얼마가 늘어나고 이런 것들을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강한 자신감은 뭐였냐면 HBM 증설을 많이 한 거죠. 그래서 지금 HBM 물량을 많이 내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지금 HBM에 대한 투자를 확 늘리고 있는 마이크론 입장에서는 한미의 장비가 필요하다. 한미의 장비를 계속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조만간에 한미 반도체는 그 숫자가 고스란히 다 그대로 녹아 들어가는. 그럼 당분간 마이크론의 공격적 투자로 인해서 하이닉스가 투자를 좀 뭐 딜레이하거나 이렇게 하더라도 경쟁이 심하더라도 커버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 얘기가 또 나오잖아요. 삼성전자에서 또 러브콜 보낼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주목해야 된다. 아마 그거 나오면 전고점 뚫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19만 원대인데 삼성까지 얘네 걸 써 이렇게 되면 이제 될 수 있죠. 근데 이제 삼성이 쓸지 안 쓸지는 모른다. 네. 그게 좀 맹점이긴 합니다. 네, 반도체 여전히 시장의 중심에 있는 관심권에 있는 반도체 이야기 이건희 대표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